오늘 그런 칼럼을 봤는데요. 대통령이 민심에 맞서거나 마지못해 따라가는 신용만 하면 안 된다. 하늘의 그물은 커서 성긴 듯하지만 결코 빠뜨리는 법이 없다. 선행도 악행도 언젠가는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 마음을 내려놓고 하늘 같은 국민의 뜻에 순종해야 한다. 국민의 존경을 받았던 YSDJ조차 피할 수 없었던 비극적 운명을 반복하지 않는 길이다. 끝까지 민심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 어디 칼럼인지 아십니까? 보수신문 칼럼입니다. 이제 보수신문에 주필을 지낸 대기자까지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너무나 피할 수 없을 민심이 모습을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노자의 도덕경에 나오는 하늘의 그물은 커서 성긴 듯하지만 결코 빠뜨리는 법이 없다. 이걸 보면 생각나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김철근 총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정치부 시절에 또 JP 자민련도 출입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JP가 이제 건강이 좀 안 좋아서 좋아하는 와인도 잘 안 드시고 그럴 때였어요. 그래서 기자들하고 같이 이제 식사를 하러 갔는데 그때 이제 제가 맞은편에 앉았는데 이 글을 이렇게 제 기자 수첩에 이렇게 써갖고 저를 주셨어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늘의 그물은 커서 성긴 듯하지만 그러니까 뭐 좀 숭숭 뚫어져 있을 것 같아도 결코 빠뜨리는 법이 없다. 하늘의 그물을 두려워하는 것이 진짜 정치 지도자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재밌는 게 이게 천망회회 소위 불루라는 건데 회의 앞에 이제 마음심자가 있는데 약간 좀 헷갈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써갖고 이제 주셨는데 제가 이거 가보로 가져가겠습니다. 그랬는데 당사로 돌아와서 총재가 잠깐 보자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갔더니 다시 이렇게 써가지고 주신 거예요. 글자가 잘못됐다. 글자를 내가 돌아와서 찾아보니까 내가 쓸 때 조금 헷갈렸는데 그런 정도로 또 세심한 면도 있었어요. JP가. JP뿐만이 아니고요. YSDJ, JP, 삼김 정치는 경쟁과 협력 그리고 낭만 뭐 이런 게 있었죠.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상당히 큰 족적을 남긴 분들이잖아요. 물론 과도 있고 뭐 잘못된 것들도 많지만 그래도 국민들에게는 큰 정치인으로 남아있는 분들이죠. 저는 지금 이 정치하는 상황에서 보면 적어도 삼김 정치 때는 당 내에 비주류가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어느 정도 열어줬어요. 최소한 한 30~40% 정도는. 그래서 당내 민주주의를 통해서 당내에 자정 능력을 갖췄단 말이죠. 그러니까 국민이나 타 정당에게 뭔가 말을 할 때는 이미 당내의 비판 세력으로부터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듣고 그 자정 능력이 생겨서 그 정화가 된 발언이 나가는 건데 지금은 비주류가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거의 다 없습니다. 여당의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원보이스를 강요받는 상황이고 100명이 넘는 국회의원이 전부 무건수행 중이고 야당의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그립감이 세져서 거기도 이재명 대표의 원보이스가 강요되는 이런 상황에 여야를 막론하고 이 양쪽이 또 뒤에는 뭐가 있냐. 개딸이 있고 태극기 부대가 있어요. 뒷다리를 잡아요. 그럼 결국은 정치의 공간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대결만 있는 거예요. 총만 안 들었지 완전 내전 상태 같은 정치. 이런 정치를 하면 결국 손해는 누가 보냐. 국민입니다. 국민. 예. 저는 이 정치 지도자급에 있는 분들이 정말 과거 큰 정치인들로부터 배워야 될 건 배우고 또 자기들의 극렬 지지자들에 대해서 싸워야 될 건 싸워줘야 됩니다. 그렇게 안 싸우면 정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완전 반정치의 시대가 된 거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 상김 시대 때 참 많은 언론들이 또 비판했더랬습니다. 지역 감정을 볼모로 잡아서 자기들의 정치적 생명을 어떻게 저렇게 뭐 그런 의도 다 지금은 이제 드러났지만 어찌됐든 그 정치 지도자들이 외쳤던 것 그리고 실제로 돌이켜보면 말과 행동이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국민들한테 지탄을 받았던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돌이켜보면 그 지도자들은 국민을 생각하고 나라를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국민을 생각하고 나라를 생각합니까? 그걸 느낄 수 있습니까? 바로 엊그제 김대중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식에 여야 정치인들이 다 모였는데 그 자리에서 김대중 대통령의 육성을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게요. 김대중 대통령이 지금 모여있는 여야 정치인들 앞에서 강조하는 그 말을 AI가 이렇게 합성을 해서 한 내용을 봤는데 마치 생전에 그 대통령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것 같아서 참 기분이 묘하더군요. 김대중 대통령이 지금 살아있었다면 어떤 얘기를 우리 국민들에게, 우리 정치권에 하고 싶었을까? 그 AI가 풀어낸 육성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저를 잊지 않고 100세 생일 축하 잔치를 베풀어 주신 것에 깊이 감사드리고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을 다시 뵙습니다. 저는 국민에 대한 존경과 애정을 정치의 기본 이념과 신조로 삼고 정치를 했습니다. 저에게 유일한 영웅은 국민이었습니다. 자유가 들꽃처럼 만발하고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며 통일의 희망이 무지개처럼 솟아오르는 나라, 그런 나라를 국민 여러분께서 만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놀랍죠. 예, 아마 옛날 그 음성을 그렇게 이제 복원을 해서 만들었는데 실제로 하셨다면 중간에 한 두 번쯤은 예, 말하자면 이렇게 하셨을 것 같은데. 전효 교수님 참 저 말씀 항상 제가 생각하는데 정의가 들꽃처럼 피고 참 강물처럼 흐르고 이런 말씀 정말 정의와 상식을 바로 세우는 새로운 바다. 제가 백운계 정어리 TV 만들면서 지향했던 바가 그건데요. 공정과 상식을 외쳤던 사람한테 이렇게 당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김대중 대통령님의 저 품위 있는 말투가 너무나 그립습니다. 국민들에게 그 IMF 위기 극복을 할 때 김대중 대통령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많은 국민들의 가슴을 울렸고 이 위기를 내가 극복하겠다가 아니라 국민들과 함께 극복하겠다라는 늘 겸허한 마음과 그러면서 용기를 주셨던 저 말씀이 너무나 정말 그립습니다.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이 얼마나 험한 길을 걸어오셨습니까? 정말 목숨을 잃을 위협을 당하더라도 정치보복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국민통합을 위해서 때로는 본인을 비판했던 사람들까지도 끌어안으려는 그 모습과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이 너무나 비교돼서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늘 역사는 진보한다고 하셨는데 과연 우리가 지금 그런 진보하는 시대를 살고 있는지 거듭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노벨 평화상 수상까지 하시고 그렇게 많은 국민들의 사랑을 받은 대통령이심에도 불구하고 가족관련 특검을 거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아마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 그리고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권한을 내가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신 거고 국회에 대한 존중을 보여주신 거거든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김건희 남편으로 살려는 이 자세를 도대체 언제 버리실 것인지 그러면서 김대중 대통령 존경한다고 말하시면 안 되죠. 김대중 대통령이 걸어오셨던 길을 닮아서 사법 시스템도 존중하고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권한을 사사로이 사용하지 않는 게 진정한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존경의 마음의 표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좀 꼰대 같은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이제 설주환 변호사님이나 조일출 대표님 같은 분들은 젊은 정치인들이시잖아요. 저도 젊어요. 너무하시네. 6자, 7자, 8자는 구별합시다. 근데 정말 그 김대중 대통령께서 보여줬던 여러 가지 모습 가운데 한 두 가지만 좀 소개해드리면서 젊은 정치인들이 앞으로 그걸 꼭 좀 잊지 않았으면 하는 게 항상 그거를 얘기하셨어요. 국회에서 싸워야 한다. 싸우더라도 국회에서 싸워야 한다. 우리 김철국 총장이 너무나 잘 아시지만 의회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국회에서 하는 것이다.
그 얘기를 항상 하셨어요. 그러면서 국정감사할 때 제대로 공부하지 않는 국회의원들 정말 혼을 많이 내셨고 오늘날의 김대중 대통령이 저절로 된 게 아닌 게요. 정말 공부를 많이 합니다. 난 그렇게 성실한 정치인을 일찍이 본 적이 없습니다. 몇몇 그 반짝반짝한 훌륭한 정치인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나중에 공천을 못 받은 이유가요. 너무 바둑 두는 걸 좋아해가지고 점수가 많이 깎인 분들이 있어요. 야, 바둑 두고 그렇게 놀 시간이 어디 있냐.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제대로 정책 감사를 하고 그럴 수 있느냐. 이렇게 혼을 많이 냈어요. 그래서 우리 두 젊은 정치인들께서는 의회 민주주의의 핵심은 국회에 있다. 네. 그리고 정말 공부를 많이 하고 국민을 바라보고 공부해야 된다 하는 그것을 많이 강조하셨다는 말씀을 제가 좀 드리고 싶네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탄생 100주년이니까요. 그 김대중 대통령이 타협을 할 만한 시점들이 꽤 많았었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 그렇죠. 이제 그 70년대에 그 이른바 그 40대 기술원으로 처음 대통령 후보가 되시고 70년대 그 암울했던 시절에 엄청난 고통을 받았잖아요. 현해탄에 이제 그 몸까지 거의 죽음으로부터 살아왔잖아요. 그리고 80년에 내란음모 사건으로 사형 선고를 받고 그리고 이제 미국에 망명을 하고 다시 돌아와서 87년도에 이제 그 물론 그 이제 85년 2.12 총선 때 신민당 돌풍도 일으키고 통일민주당, 평화민주당 그리고 87년도에 개헌을 한 다음에 직선제 대통령에 이제 처음 출마해서 물론 양긴 분열로 민주화를 앞당기는데 좀 오래 걸리기도 했지만 그 3당 합당을 할 때요. 3당 합당을 할 때 가장 그 유혹을 많이 받았던 사람이 바로 김대중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당시에 그 민정당 쪽에서 3당 합당과 평민당과의 그 통합을 2개를 추진을 했어요. 양쪽으로, 투트랙으로. 그리고 결국은 김대중 대통령이 거부를 함으로 인해서 3당 합당으로 이제 기울어졌던 거였죠. 그리고 결국 이 수평적 정권교체라는 97년에 대통령이 당선됐는데 그것도 굉장히 어렵게 됐잖아요. 한 40만 표 정도 됐을 거예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때 국고가 완전히 거덜이 난 상태였잖아요. 그게 이른바 IMF 때였고요. 그렇죠.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렇게 대통령이 되는 과정도 대단히 어려웠고요. 또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에도 굉장히 힘든 과정을 겪었는데 김대중 대통령이 일관되게 관통하고 있었던 건 결국 국민이었다. 그러니까 애민이라는 한문을 되게 많이 쓰시잖아요. 애민 정신 뭐 그걸 많이 쓰시는데 경천애인을 많이 쓰셨죠. 경천애인도 쓰고 그런 그 마음들이 결국 일관되게 본인의 그 삶에 관통돼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 뭐 사람마다 100% 다 존경받고 동의받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하는 사람으로서는 김대중이라는 그 큰 정치인에게 본받을 게 많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저는 다시 한번 40대 기술원이 한 번은 나왔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 김영삼 전 대통령이 70년대 초반에 70년대 그때 선거했었죠. 40대 기술원이 나왔거든요. 그 뒤로 다시는 40대 기술원이 나오고 있지 않아요.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계속 물론 저는 나이가 어떤 기준이 될 수 있다. 혁신의 기준이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어찌 보면 그 당시에 70년대에 이루어졌던 40대 기술원이 정말 50년, 60년 동안 묻혀버렸어요. 저는 다시 한번 이제는 대한민국이 40대 기술원이 나와야 될 시기가 되지는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설주환 변호사님이 혹시 40대입니까? 아니면 저는 40대인데. 40대? 그러면 40대 기수가 되십시오. 기술원이 나와야 한다고 이야기할 게 없습니다. 본인이 40대 기수가 되십시오. 네. 저희가 성원하겠습니다. 좀 젊으신 분들이 이제는 좀 치고 나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래야지 대한민국에 한 번 더 어떤 성장의 발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동의합니다. 네, 진짜 40대 기술원이 다시 한번 제기됐으면 좋겠습니다. 40대 기수가 되십시오. 저 한 말씀만 드리면 40대 기술원 관련해서 찾아보니까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45세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어떤 시대의 한 획을 그은 정치인들이 40대에 이른바 선배 정치인들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서서 나라를 한번 바꿔보겠다라는 네. 게 담대한 걸 보여준 거를 그렇죠.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 다만 저는 좀 제가 이제 뭐 청년 정치 이런 거 많이 토론회도 가고 취재하면서 느낀 건데 우리가 젊으니까 공천 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사실 많은 국민들의 동의를 받기는 어려우니까 우리 40대들이 혹은 우리 30대들이 이런 정치를 하겠다 이렇게 보여줄 때 조금 더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기념식에서 이제 여야 정치인들이 다 참석을 했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했던 얘기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참 지금 양산 사저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 나라 정치를 바라보면서 참 많이 가슴 아파하는 것 같더군요. 대한민국이 거꾸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진단을 내렸는데 공감하는 국민들이 참 많았을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발언을 한번 들어보실까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김대중 대통령님 앞에서 부끄럽습니다. 대통령님이 염원했던 세상이 다시 멀어지고 있고 세상이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다시 위태롭고 국민 경제와 민생이 날로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얼어붙은 남북 관계와 국제 질서 속에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한층 격화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적대와 보복의 정치, 극도로 편협한 이념의 정치로 국민 통합도 더욱 멀어졌습니다. 정치가 다시 희망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다시 마주한 위기 앞에서 김대중 대통령님의 마지막 유언처럼 우리는 또다시 민주주의, 민생경제, 평화의 가치 아래 단합하고 통합해야 합니다. 왜 대한민국이 거꾸로 가고 있습니까? 국민이 속았기 때문입니다. 왜 속았습니까?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럴듯한 말에 속아 넘어가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오늘 저희가 백운계 정치 1번지 특집성으로 꾸며봤는데요. 정말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겠다. 그런 절박한 심정이 지난 주말에 들었더랬습니다. 이제 정말 깨어 있어야 이렇게 무도한 집단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제가 정어리 TV를 만들면서 우리 정어리가 똘똘 뭉쳐야 되는 이유 여러 번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정어리들이 뭉치지 않으면 잡아 먹힙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게요. 깨어있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정어리 저널리즘, 정어리즘을 깨어있는 저널리즘, 함께하는 저널리즘이 바로 정어리즘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깨어서 다가오는 선택을 준비합시다. 그래야 정의와 상식이 바로 서는 새로운 나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인입니다. 조일출 박사님, 네. 참 문재인 대통령님 말씀하시는 것 들으니까 참 더 마음이 착잡해지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민주국가에서 선출직 공직자는 일정 기간 동안 국민으로부터 권력과 권한을 위임받은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은 마치 본인이 처음부터 왕으로 태어난 것처럼 행세를 하고 있고 그 권한이 평생 가는 걸로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역사가 그걸 다 반증해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된다는 걸. 저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씨 관련한 이 특검을 거부한 것을 보고 어떻게 보면 우리 민주 진보 진영에서 탄핵에 저는 신호탄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민주 진보 진영이 각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예. 와룡사님, 공자가 말씀하시기를 한나라의 임금이 참지 못하면 나라가 텅 비고 제후가 참지 못하면 그 몸을 잃고 벼슬아치가 참지 못하면 형법으로 죽임을 당하고 형제가 참지 못하면 각각 헤어져 살고 부부가 참지 못하면 자식을 외롭게 하고 친구가 참지 못하면 정과 뜻이 서로 갈리고 스스로가 참지 못하면 근심이 없어지지 않으리라.
이런 공자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오늘 댓글 참여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오늘 댓글 제가 소개해 드린 분들께는 준비한 선물 드리겠습니다. 디어루시에서 준비한 클렌징 폼이 있고요. 한라산 21도님과 또 몇몇 분들이 뜻을 모아서 보내주신 기류의 김대중 영화 티켓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18장이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2장씩 드립니다. 그러니까 모두 36장인 거죠. 그러니까 댓글 당첨되신 분들 가운데 나는 영화표를 받고 싶다 하는 분들께는 2장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18분 선정할 테니까요. 영화 기류의 김대중 보기를 원하시는 분은 나는 영화를 보고 싶다라고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슈퍼챗 보내주신 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조형래님 쪼사루스 쓰시는데 뭘 이렇게 많이 보내셨어요. 이러면 반칙입니다. 깨어있는 시사정치 1번지 백운기 앵커님 품격 상식 진실을 추구하는 방송 언제나 함께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레드님 김건희 윤부부한테 국민도 속고 나도 속았다. 산삼순백님 100033 뒤에 33은 무슨 뜻일까요? 궁금합니다. 산삼. 산삼. 산삼순백.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상식과 공정이 회복될 때까지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달하나님 그리고 아이쿠야님 슈퍼챗으로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혜영 교수님 오늘 좀 특집으로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 몇 가지 중요한 시사 이슈들도 오늘 좀 다뤄야 합니다만 그런 대로 좀 생각을 해볼 만한 시간이 됐지요. 예, 너무 좋았고요. 특히나 이제 우리 김대중 대통령님 탄생 100주년을 맞아서 그래도 대한민국에 위대한 정치 지도자가 있었다라는 점에 좀 위안을 받기도 했고 또 우리가 총선이라던가 여러 가지 뭐 대통령 탄핵이라던가 여러 가지를 통해서 만약 잘못된 선택을 했다면 지금이라도 막을 수 있는 민주주의의 기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참 진지하게 고민할 수도 있다라는 점을 좀 위안으로 삼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총선이 다가오고 있으니까요. 많은 유권자분들이 그동안 정부가 어떻게 했었고 또 국민들은 어떤 선택을 할지 굉장히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이 다음 특집으로는요. 제가 잠정적으로 황태자의 최후 이런 걸 한번 좀 준비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김철근 총장님 그때 한번 좀 같이 해주세요. 네. 누구보다도 그 역사를 좀 아는 분들이 얘기를 해야 생생할 텐데 우리가 생각나는 황태자들이 몇몇 있지요. 황태자가 성공한 케이스가 없습니다. 60 때 박철원 황태자에 있었고 소통령도 있었고 YS 때 김현철도 네. 황태자로 네. 불렸고 네. 그런데 다들 황태자들이 말로가 안 좋았어요. 비운의 황태자. 비운의 황태자.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황태자를 본 적이 없는데 그리고 황태자들이 일찍 떠오르면 일찍 깁니다. 예, 그래서 그 시간이 많잖아요. 그리고 그 하늘의 태양이 두 개일 수 없죠. 그러면 황태자가 등극하고 기세가 등등해지면 현직 대통령이 굉장히 내임덕이 빨리 오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현직 대통령하고 갈등 구조가 생겨요. 그래서 쉽지가 않죠.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그런 지점들이 많이 고민이 될 건데 국민을 보시면 답은 나와 있습니다. 국민을 보지 않고 본인을 지명해 준 그리고 지금까지 검찰 생활을 같이 해온 대통령만 본다면 그건 그 답은 나와 있을 건데 오답일 거예요 아마. 예, 그 오답을 찾아가지 않기를. 예. 설주환 변호사님, 네. 황태자하고 후계자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황태자는 그 정권의 어떤 빛을 보는 사람이죠. 본인이 어떤 반사체로서 빛을 보는 사람이고, 후계자는 말 그대로 본인이 반사체가 아니라 발광체가 돼야죠. 그래야지만 바다에 이을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근데 지금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반사체죠. 윤석열 정부라고 하는 어떤 후광, 본인 자체는 후광이죠.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계가 보인다. 그리고 본인은 윤석열 정부와 선을 긋고 싶겠지만
국민들은 그렇게 선을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냥 한 몸으로 볼 뿐이지 그걸 뭐 자기들은 다르다 이렇게 보이고 있지만은 저는 틀리다고 보고요. 계속 이제 저희가 보는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국민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말씀하는 국민은 제가 보기에는 그냥 자신들을 지지하는 30에서 35%의 국민만을 보고 가시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보다 더 많은 국민들이 있기 때문에 제발 다른 국민들의 목소리도 좀 들으셨으면 좋겠다. 귀 막지 말고 계셔라. 예. 두 분 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영 교수님, 제가 황태자의 최후 이런 걸 특집으로 한번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기자들이 요즘 거기에 관심을 많이 갖나 봐요. 어떤 사람 때문에. 세계일보가 60 황태자 박철원 아끼는 후배 윤석열의 쓴소리 이런 기사를 또 딱 실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황태자 생각을 했구나 그랬는데 박철원 하면은 그때 생각나는 게 YS가 러시아 방문을 하는데 그때 박철원 장관이 따라갔죠. 정무장관이었는데 이제 수행한 거 아니에요. 그때 김영삼 민자당 대표 때인데 그랬는데 기자들한테 뭐라고 그랬는지 아십니까? 수행이 아닙니다. 동행입니다. 그랬더랬어요. 누구의 말투와 굉장히 비슷하다는 거를 느끼고 황태자의 최후도 있지만 제가 진짜 이 표현을 안 쓰려고 하는데 너무 SNS에 말해서 중전마마의 최후 뭐 이런 말도 요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전마마의 최후. 누군지는 말 안 하겠지만 그리고 아까 이제 황태자와 후계자의 차이점 말하는데 보통 이제 후계자는 말보다 후예 우리는 김대중의 후예 우리는 노무현의 후예라고 말할 때는 그분들의 정신을 이어받는다 이런 것이 있거든요. 권위주의 타파, 지역주의 타파, 평화 이런 것을 말할 때 우리가 저 사람은 청년 김대중이다. 저 사람은 제2의 노무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을 존경한다라고 말하는 청년들이 있을지. 누구 있네요. 장모. 있습니다. 그분을 이어받고자 하는 윤석열 정신. 그분을 이어받고자 하는 윤석열 정신은 이제 야당 정치인들에 대해 비하하는 건지 좀 씁쓸합니다. 네. 자, 여러분 오늘 국민은 속았습니다라는 주제로 생각을 해봤는데요. 함께 깨어 있으십시다. 제가 제일 먼저 깨어 있겠습니다. 이 시대의 불침번 덩어리가 돼서 항상 깨어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함께 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함께 해서 깨어 있어서 거짓에 속지 않고 제대로 된 선택할 수 있도록 총선이 치러지는 날까지는 잠자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